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경매 대행업체에서 그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의뢰를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동영상을 보시던 분들 중에 의아해 했던 분들, 이게 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횡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경매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아요. 경매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고, 두 번째가 법무사가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경우에 지금 대행을 맡겼다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이상한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나온 물건이 있는데 10억에 나와가지고 7억까지 한번 8억에서 6억 4천까지 유찰이 됐다가 6억 4천에 내가 입찰 의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보통 대행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대행업체에서는 지금 일단은 지금 그 계약서를 일단 그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서 작성 후에 현장 활동이라든가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입찰에 대한 대행까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돈을 받지만, 어차피 낙찰 어차피 두 가지인데, 감정가 대비해서 이제 1, 2%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낙찰가 대비해 가지고 1에서 2% 정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낙찰가 대비해가지고 1%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낙찰가가 높아야지 수익이 높아지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해 상반된다는 거죠. 입찰자하고 이렇게 높게 쓰는 건 이게 상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행포를 부리냐면은, 행포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아까 얘기대로 20억짜리가 있는데 6억 4천까지 떨어져서 6억 4천에 일단은 지금 입찰을 참가하러 들어갔는데 대행을 맡기면, 1차는 10억이었고 2차는 8억이었겠지. 유찰이 됐으니까 3차가 6억 4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찰가를 얼마로 결정을 하느냐, 보통 7억 7천으로 결정을 하고. 근데 이게 어차피 분야가 다르겠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용도인지 따라 가지고 아파트라 그러면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지금 상업용 건물이라 그러면 낮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입찰을 들어가는데 7억 7천 정도로 제시를 해요. 왜 제시를 하냐면, 이게 가장 안전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일단 일정 수익률 정해서 내가 이 목표치를 도달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타인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경쟁자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여기서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제 그걸 따져봐가지고 일단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다 무시를 하고 일단은 가장 높은 금액에 전회차를 넘겨가지고 보통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작업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업체에서는 7억 7천에 대해 일단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까지 정해놔요. 7억 7천 626만 6천 원. 이렇게 정해지고, 두 번째는 지금 하나를 작업을 하는데,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7억 7천에 6억 4천까지 떨어진 그 물건을 7억 7천에 받게 된다 그러면 고객한테 항의가 들어와요. 항의가 들어오는데, 어떤 경우냐면, 내가 7억 7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후수 그 뒤에 사람이 6억 2천이라는 거예요. 6억 2천. 6억 2천이 2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1억 5천이나 내가 더 주고 이걸 샀는데, 그럼 여기다 대행에 있어서 맡길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입찰표를 하나 작성을 더 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1등이 7억 7천으로 들어가고, 2등을 7억 6천 정도로 맞춰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비싸게 지금 낙찰을 받았다고 지금 항의를 못하게 하려고, 2등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1등이 7억 7천에 들어오고 2등은 7억 6천에 들어와서, 근데 3등 4등 보면 그때부터 6억 2천 뭐 6억 천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무시를 하고, 여기서 1등을 낙찰을 받게 되면, 지금 고객 입장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1,00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 거고, 이 입장에서 뭐냐면, 여기는 지금 허수기 때문에, 2등은 허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 지금 허위죠, 허위.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속이는 건데, 속여가지고 이렇게 낙찰을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7억 7천만 원을 쓰고 1등이 7억 7천만 원을 쓰고 2등이 7억 6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게 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 1등하고 2등 차이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통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 정도 보증금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보증금보다 작다면 2등에 대해 가지고 차순위 신청을 받아요. 차순위 매수 신고. 왜 그렇게 받냐면 혹시나 1등이 낙찰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경매를 진행하지 말고 2등한테 지금 2등이라는 게 낙차 2등이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2등한테 낙찰을 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소유자한테도 유리하고 채무자한테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런 지금 정책적인 지금 합의가 있어가지고 그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게 있는데 절대 차순위 매수 신고를 안 하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증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6천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때는 여기서 10만 원 정도를 빼요. 빼는 이유가 5,990만 원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행여나 1등이 가격을 잘못 써가지고 무효가 될 경우에 2등이 낙찰을 받게 되는데 낙찰을 받으면 안 되니까 금액에 대해 가지고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넣을 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쓰레기 같은 행위죠. 이거 쓰레기 같은 행위인데 이런 경우가 지금 첫 번째가 그 컨설팅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게 첫 번째가 지금 그래서 컨설팅하고 계약을 할 때, 컨설팅이든 뭐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컨설팅이라는 얘기는 지금 컨설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일해요. 공인중개사든, 법무사든, 변호사든, 뭐 법무법인이든 동일하게 계약을 할 때는 이해관계가 충돌되게 계약을 하면 돼.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건 낙찰 금액에 몇 프로를 갖다 1.5%를 지급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금액이 높아져. 낙찰 금액이 높아져. 이렇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뭐 아까 얘기대로 7억 7천에 썼고 7억 6천에 썼는데 이 부분이 보통 차익이 차순위에서 차순위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등이 보증금을 뭐 10,000원이라도 빼가지고 혹시나 1등이 실수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더라도 무효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라는 게 확인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컨설팅에서 부동산 대행업체가 경매 대행업체가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하고 지금 입찰자하고 이해관계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해야지. 왜 그러냐면 차라리 감정가 대비해서 몇 프로를 정하고 1%든 2%든 정해서 이거 갖다가 그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지금 컨설팅에서 더 받는 금액이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말 그대로 이렇게 이건 좋은 건 줄 알아.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억이고 7억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10억에 대한 감정가 대비해서 1.5%를 그러니까 2%를 보통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을 받는데 그럼 이건 2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인데 7천에 받아가지고 7억에 낙찰을 받아서 1%로 했다 그러면 700만 원이 이걸 누가 하겠냐는 거죠. 컨설팅 업체에서. 당연히 대행 업체에서 이렇게 안 하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감정가 대비해서 차라리 뭐 1%로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한다든가 0.5%로 하든 0.5에서 0.9%로 하자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그 낙찰가 대비해서 뭐 지금 몇 프로 1%, 뭐 2% 이렇게 그 조정 그 계약을 하자 그러면 이건 분명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행업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은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거 매수 대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법원에서는 지금 매수 대리를 할 수 있어요. 매수 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걸 대행을 해줘요. 지금 대행을 해주고 있고 변호사나 당연히 법무법인 로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해주죠. 대행을 해주는데 차이가 뭐냐면 공인중개사하고 법무사에서는 지금 명도에 대한 대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도에 대한 대행을 할 수가 없고 변호사무소에서는 이걸 갖다 명도까지 법률행위까지 대리할 수 있는데 보통 그 대행업체에서 해주는다든가 그 명도를 대행해준다 그러면 수수료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명도만 전적으로 하는 명도닷컴이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액이나 아니면 그렇게 받더라고요. 금액을 저렴하게 받는데 이 부분에서 이건 합법인데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불법이라는 게 굳이 뭐 이걸 명도가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정확하게 지금 명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맡기더라도 명도가 끝이 났을 때 그 정산을 할 수 있게 계약을 하라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지금 변호사나 그 로펌에다가 지금 명도를 맡기게 되면 비용은 올라가요. 비용은 올라가는데
어찌 이게 지금 신뢰도가 이게 더 높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정해서 하는 거고,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제 나 홀로 명도를 하면 돼, 이거는. 그래서 지금 명도라는 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신청만 하게 되면 집행관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명도가 어려워서 뭐 대행업체를 맡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컨설팅이나 대행 계약을 할 때 어차피 본인하고 컨설팅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면 이거는 다 본인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빠삭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네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가지, 그 고객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명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불법이라는 부분이, 공인중개사든 누가 이제 대행을 해주면, 공인중개사든 법무사든 대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불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거의 뭐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맡기더라도 확실하다 그러면 어차피 맡기는 게 맞고, 두 번째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명도닷컴이라는 지금 회사 그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다 맡기더라도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지금 수익을 할지, 수익을 갖다가 배분을 할지 이걸 갖다 정확하게 지금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컨설팅 업체에서 가장 문제, 컨설팅이나 뭐 말 그대로 뭐 공인중개사나 뭐 변호사든 어디든 이제 그 대행을 할 수 있는데, 대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해 상충되게 뭐 낙찰가의 뭐 몇 프로, 성공보수 얼마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정액을 정액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감정가의 뭐 1%든 2%든 정한다 그러면 그렇게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하면 되지, 뭐 이게 낙찰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그 비율을 정하지, 이건 말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이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명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하고 이제 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뭐 고발한다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처벌받은 사례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때 어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게 계약을 하고, 세 번째는 이런 대행이나 뭐 입찰에 대한 대행이나 명도 같은 부분은 아까 앞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이제 혼자도 가능하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데, 시간을 내가 직장인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 부인이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현장만 참석을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설팅 업체하고 지금 대행 업체에서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대행을 맡겼을 때 지금 생기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손해가 없으려 그러면 본인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할 때도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자본을 구하고 한번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이 유익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나중에 이제 후에 동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